삼성전자 지금 빠지잖아요.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건 단지 수급 이슈잖아요. 지금 내려오잖아요. 여기 아마 76,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네. 모으자. 다시 한번. 예.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이렇게 후원하시면서 LG전자 물어보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도 후원 감사합니다. 네. LG전자가 좀 요새 그래도 좋잖아요. 근데 LG전자를 좀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요새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좀 올리기 시작해요. LG전자가 가전 좋잖아요. 네. 어쨌든 기본 백색가전.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전기차 부품 쪽에서도 뭔가 그리고 항상 애플카 기대감이 있잖아요. 애플이 자율주행차 하면 분명히 LG랑 손잡을 거다. 이 논리가 아직은 있으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 아마 애플카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슈 살아 있으니까 적어도 16만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LG전자 봤으면 그래도 삼성전자랑 같이 봐줘야죠. 아, 삼성전자는 같은 곳은 아니지만. 네. 근데 오늘은 좀 전자도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오늘은 시장을 밀어버려요. 지금 보면 잠깐 삼성전자 업황에 대해서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 기관 투자들이 보시면 그 금융 투자가 네. 물량을 처분하는 게 이게 뭐냐면 배당받기 위해서 샀던 물량들이 한 7조 돼요. 그 중에 한 4조를 팔았어요. 지금 4조인가 5조, 2조 남았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1.5조 남았죠. 네. 그러니까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 근데 이걸 외국인이 받아주면 올라가는데 외국인도 오늘 좀 많이 받진 않잖아요. 1,000억이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부담스럽다. 오늘 금투가 파는 거 보면 전기전자 거의 3,000억 팔죠. 근데 외국인이 400억 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빠지잖아요.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건 단지 수급 이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늘 운수장비 엄청 사죠, 외국인들. 네. 이거 그 자동차 사는 거예요. 자동차 쪽 이거.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8만 원 이상에서는 사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올라갈 때 살 필요 없는데 지금 내려오잖아요. 여기 아마 76,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네. 모으자. 다시 한번. 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좋지만 파운드리가 되게 올해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비메모리가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이게 또 빠지네. 8만만 가면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이 구간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매수하라는 얘기 잘 안 하지만 전자는 내일 한번 더 빠지면 좀 이번에 혹시 못 담으신 분들은 네.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 많이 기대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뭐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8만원에서는 왜 사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여기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도요. 그쵸.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역으로 빠질 때 사면 부담이 좀 내가 없잖아요. 네. 근데 8만 원 여기 기억하시죠? 개인 투자분들 작년에 매수 평균 단가가 8만 1,000원이래요. 당연히 올라오면 매물 좀 압박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좀 멀어지니까 이 구간에선 한번 저는 이 괜찮다. 삼성전자 올해 초에 96,800원 할 때 10만 전자 외치면서 그 한희애찬 개인 예, 투자자분과 많아요. 이 지금 그래프가 내려가면서 예. 힘들어하는 개인 이때 많이들 힘들어하셨죠. 이때 이제 특히 여기서부터 모건 스탠리가 겨울 온다 그래가지고 틀렸어요 사실은. 근데 틀려도요 외국인이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버리면 방법이 네. 없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 근데 결국엔 모건 스탠리도 반성문 썼잖아요. 잘못 봤다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빠질 때 네. 꼭 이거 생각하세요. 두 가지. 네. 이 기업에 문제가 생겼냐. 이때는 네. 문제가 생긴 거고. 저 8월 달에 빠질 때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삼성전자 자체 문제잖아요. 뭐 네. 모건 스탠리 때문에. 그럼 이러면은 회복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지수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진정되면 또 네. 금방 회복될 수 있으니까 전자는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가장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쪽이에요. 게임주, 인터넷, 메타버스. 네. 뭐 친환경, 2차 전지 소재 작년에 너무 달렸던 이 기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오늘은 제일 좀 고민이 크지 않을까. 게임주 말씀해 주셔서 사계절님께서 크래프톤도 봐주세요. 요새 저는 크래프톤이 예전에는 그렇게 뭐 크게 관심 안 가졌어요. 이게 너무 네. 올라가니까. 좀 많이 많이 빠졌네요. 빠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빠지잖아요. 막 던져요. 이게 성장주들을 지금 던져버리고 있어요. 시총 큰 우리나라 1등 지금 게임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펀더멘털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배틀그라운드 문제가 생겼나?
전혀 없어요 지금. 근데 수급 이벤트가 끝났어요. 이게 MSCI나 그 코스피 100에 편입됐 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당겨버린 거예요. 연기금 엄청 썼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제가 한번 이게 볼게요. 여기 크래프톤 수급을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크래프톤이 지금 조금만 더 볼게요. 12월 4일부터네요. 잠깐만. 한번 수급을 보시면 여기 상장하고 한번 봐보세요. 연기금 산 거 보이세요? 연기금이 왜 사는지 계속 샀네. 상장하는 기업은요 연기금이 무조건 사요. 왜냐 패시브 펀드 있죠. 네. 거기서 코스피 200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무조건 사요 그냥. 사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도 크래프톤이 좋아서 산 게 아니에요. 코스피 200과 MSCI에 편입되니까 사야 되니까. 수급으로 산 거예요. 네. 그럼 언젠가 그게 끝나면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다 던져버리잖아요. 지금 반대로 보세요. 이벤트 끝나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돼요. 앞으로 처음에 연기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 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쉽게. 근데 저 이벤트 끝나잖아요. 네. 뭐 코스피 200이나 이런 거 MSCI 이렇게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래서 신규 상장한 대형주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펀더멘탈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저는 저 먹튀 사건 전에 네. 제가 여기서 파시라 그랬어요. 이날 이건 아니다. 이거 얘가 제가 이날 20% 오르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왜 올라가지? 왜 올랐죠 20%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코스피 200 편입 앞두고 기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무조건 저는 파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이날 이제 먹튀 사건 났어요. 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지잖아요. 똑같죠 지금 크래프톤하고 너무나 똑같죠. 네.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또 팁일 수 있는데 반대 회사가 있어요. 물론 올라간 건 아닌데 얘는 코스피 200에서 탈락했어요. 이날 폭락한 거 보이세요? 그 카카오페이 급등하는 날이에요. 네. 180도 반대죠. 그러면 이거는 얘가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걸 사고 카카오페이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꼭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신규 상장 기업을 투자하실 때 중소형 기업 말고 시총 큰 것들은 네. 꼭 이걸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근데 오늘 더 빠지는 거는 이제 아까 네이버 카카오처럼 성장주잖아요. 네. 물량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걱정하지 말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크래프톤이 예를 들면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안 해요. 그거는 걱정해야 되겠죠. 그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어디서도 배틀그라운드가 망했다는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단지 저 수급 이벤트가 끝나서 빠지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역이용하자. 지금은 저는 좀 과감하게 뭐 용기를 낼 때가 아닌가. 네.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 없다.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받은 질문에서 한두 개만 더 하고 시장 좀 한두 개만 더 하고 네. 오늘은 또 한 11시쯤에 저희 이사님 또 보내드려야 네, 돼서 여기 보니까 양도세가 뭐냐면요. 이거를 좀 헷갈리지 마세요. 올해 말에 이 삼성전자로 제가 생각해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를 내가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10만 전자가 됐다고 쳐볼게요. 네. 근데 내가 8만 원에 샀어요. 올해 마지막 날에 10만 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산 평균 단가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산 매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 네. 양도차익과세는 내가 매수한 금액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연말 종가로 계산을 해요. 근데 연말 종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잖아요. 10만 네. 원이면. 그럼 그걸로 계산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연말에 7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7만 원이 매수가가 아니라 8만 원으로 해줘요. 높은 가격을 인정을 해줘요. 높은 가격. 이건 유리하죠 되게. 네. 그럼 왜냐면은 만약에 10만 원이 내 평균 나는 원래는 8만 원인데 10만 원이 됐어요. 내 가격이. 그럼 10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익이 날 때 그렇죠.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5천만 원 수익이 나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네. 6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제하고 6천이면 1천만 원이죠. 1,000만 원이죠. 1천만 원에 22%. 그러면 220만 원 내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 5천을 공제하고. 그리고 3년 손익 통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수익이 났는데 다음에 만약에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산해 가지고 만약에 손해면은 네.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3년 손익 통상도 가능하니까 물론 저도 솔직히 양도차익과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죠. 이게
특히 큰 손분들은 우리 한국 시장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시작하면 미국으로 빠지는 네. 건 확실하게 좀 있지 않나요? 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 굳이 뭐 한국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에서 뭐하러 그렇죠. 하냐. 근데 한국만의 메리트가 세금 안 내는 게 좀 좋은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내가 500만 원 투자하는데 1년에 5천 내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 어떻게 10배를 내요? 10배건데.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금액을 크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한번 체크해 보시되 다만 좀 소액주주분들한테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는 계산은 해준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박한희님이 현대 로템 전망 궁금해요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로템은 네. 이게 그 경쟁사잖아요. 아까 다운시스. 네. 그 전동차 만드는 기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현대 로템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고 조금 이 회사도요. 그러니까 이 전동차 기업들의 특징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밸류 계산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게 연간 기준으로 올해 750억 벌 것 같아요. 네. PER이 30배가 넘어요. 작년에 40, 비싸죠. 싼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도 3조 원, 4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보면서 이게 제 논리로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로템이 네. 철도, 방산, 플랜트 하는데 뭐 이런 것들 하는 건 좋은데 주가가 결코 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차트상으로는 바닥은 맞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빠졌지만, 그러니까 제가 깊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현대로템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근데 저 숫자만 봤을 때는 좀 비싼 거 아닌가. 근데 전동차 플랜트 하는데 이게 고성장하는 산업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전기차라면 또 모르는데 그렇죠. PER을 30배 받아야 될 정도로 고성장인가? 네. 그거를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얘가 30배, 40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얘가 하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고민해 보시고 아 이건 고평가가 받을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좀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한번 차트상으로는 바닥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 고민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 한번 좀 같이 볼까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 엄청 삽니다. 오늘 현대차로 왜요? 거의 몰빵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오늘 지수가 좀 안 좋아서 빠지긴 그러니까 가다 밀렸지만 현대차를 왜 이렇게 사냐면요. 오늘 새벽에 미국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미국 증시에서 포드가요. 해외 해주 차트 있죠. 예. 이거 있죠. 포드 모터스 있죠. 보이세요? 11.67%. 20년 만에 최고가도 경신해 버렸어요. 월봉 차트로 보면요. 월봉 차트가 이게 얼마만큼 나올지 제가 모르겠는데 봐보시면 미쳤죠. 지금 차트 보이세요? 네. 현대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현대차는 지금 분발해야 돼요. 이거 보면 시원하게 올라가네. 너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제 거의 시총 100조 가까이 되는데 어제 근데 보세요. 리비안이나 테슬라는 여기 리비안도 있을 거예요. 네. 리비안은 지금 빠지기 시작하죠. 네. 순수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급락하고 네. 순수 전기차에서 완성차로 넘어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GM도 급등했어요. 왜요? 7%.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드가 전기 트럭 있죠. 네. 이거 생산량 2배로 늘리겠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차 회사들한테 PER면 100배 줬는데 네.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이 있다 보니까 높은 밸류를 안 줬어요. 근데 포드가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기차 잘해. 2배 이상 생산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 전기차 회사들은 움찔하는 거죠. 네. 이제 반격하나? 그러면 이 완성차 진영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쪽은 밸류가 낮아지고 여기는 얘네는 워낙 싼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그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 좀 팔고 이쪽으로 가자. 이 분위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포드, GM이 지금 일단 급등을 했고 GM도 아마 어제 7% 올랐더라고요. 여기 보면 GM 급등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에도 훈풍이 부는 거죠. 현대차도 같은 그쪽이니까. 근데 그거에 비하면 현대차 안타깝죠. 네. 이게 뭐예요? 지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포드가 11% 올랐으면 현대차 여기 가야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쉽긴 지금 한데 비싸진 않은 구간이겠네요. 너무 싸요. 말도 안. PER이 6배, 7배밖에 안 돼요. 기아는 더 싸요. 기아는 PER 6배입니다. 네. 예. 근데도 지금 부진한 건 오늘 이제 안타깝게도 좀 종합주가 지수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시장 자체가. 그게 좀 안타깝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모아야 된다.
포드나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못 간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자동차 얘기해 주셨으면 테슬라는 보고 가야죠. 예, 테슬라도 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올랐어요. 예. 또 급 빠지더라고요. 하루에 그때 몇 퍼센트 올랐던 거예요? 11%, 10 몇 퍼센트 오른 거 봤는데. 13%. 네. 그리고 어제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당분간은요.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박스권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이거 돌파는 솔직히 좀 어렵고 네. 지금 왜냐하면 성장주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어제 두들겨 맞아버렸거든요. 오르다가. 그래서 테슬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950달러하고 1100달러, 그러니까 여기 1200달러인가요? 여기서 박스권을 한 몇 달은 야. 저는 보낼 것 같다. 저는 테슬라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원래 제가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샀잖아요. 아, 이때 이제 테슬라를 팔기 싫은데 진짜 팔기 싫은데 팔아야죠. 돈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사. 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테슬라도, 그러니까 테슬라도요 보면요, 네. 이런 구간에 오면은 담으면 또 좋죠. 사실. 그쵸. 네, 되게 좋. 그러니까 테슬라도 반대로 해주세요. 올라갈 때 철저히 관망, 급락할 때 사고 그런 전략이면 저는 뭐 크게 무리 없을 거. 그러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이것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급등하죠. 급등하면요 대부분 욕을 오네요.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쵸. 몇 달 쉬었다가 그쵸. 다 그래요. 이거를 못 견디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랠리예요. 네. 2차 전지 소재가 작년에 저러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이 구간이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내가 보유를 하지 마음속에 계속 급등해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이 생각만 하면요. 네. 못 견뎌요. 음. 팔게 되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니까 아예 마음 자체를 한 두세 달 테슬라도 이러고 가겠구나. 그럼 편해요. 위에서 좀 줄여놓고 일부를 요 밑에서 잡으면 되죠. 그리고 팔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고. 테슬라에 대해서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님은 여전히 좋게 네, 생각하시나요?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회사 네. 직원이 아닙니다. 딴 데 가셨어요? KTV로 갔어요. 진짜. 네. 좀 안타까워요. 좀 인재를 놓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형 동생 하는 그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는 후배인데. 네, 형을 버리고 갔네. 네, 가버려가지고 참. 근데 같은 건물이요. 건물은 같아요. 네. 예, 약간 좀 민망하겠는데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네. 후배인데 다른 회사로 가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오늘 방송 네. 좀 끝낼까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사님과는 매달 첫째 목요일, 주 네, 목요일에 점심 시간에 이제 1시간씩 라이브 시간을 네. 가질 거라서 그때 또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물어봐 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우선 이제 다음 달 그러면 2월 초째 주에 만날 테니까 네. 그때까지 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좀 이제 좀 안 좋잖아요. 시장이 또 그쵸. 새해 벽두부터 뭐 물론 우리 한국 시장은 네. 작년도 그랬지만 굉장히 미국이 올라가는 걸 반영을 못 하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 시장의 좋아지는 흐름은 분명히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올해 1월 달에 색깔이 나왔잖아요. 못 오른 기업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반등을 해줘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일단 1월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싼 기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싸다고 사지 마시고 싼 기업 중에서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싼 기업 중에서 모멘텀이 생겨야 돼요. 그냥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게 하나만 이거 더 설명드릴게요. 요새 갑자기요. 작년에 완전히 왕따 당하던 기업 중에서 네. 그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날아다닙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TSI라고 있는데 네. 여기 보세요. TSI가 이거 장비 회사인데 지금 이틀 만에 뽑아버렸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서 네.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소재주도 날아갈 때 여기서 못 깎았는데, 그러니까 바닥이라 해서 간 게 아니라 올해부터 LG랑 SK가 미국에 대규모 그 배터리 투자 들어가요. 네. 장비 입고를 해야 돼요. 이게 맞아떨어져 버리니까 급등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조선주. 네.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수주가 들어오더라고요. 성과 올라가고 싸다고 무조건 살 게 아니라 한번 싼 기업 중에서 보고서를 보시든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생길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좋은 거죠. 자동차도 지금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안 갔잖아요 일단. 싼데 모멘텀 생겼죠. 포드의 반격. 현대차한테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다면 지금 1월 달에는 이런 기업을 찾아서 해보자. 대신에 반대로 1월은 좀 고통스러운 게 그 성장주들한테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 1월의 고통스러운 구간에서 용기를 내서 네. 몇 달 후를 보고 나는 좀 들어가 보겠다 분할로. 그분들도 전 성공한다고 봐요. 다만 1월 달에 성과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누셔가지고 1월을 하시고 너무 시장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수는 저는
그냥 당분간 왔다 갔다 해요. 오른다 내린다 보다도 삼성전자가 버텨주는데 폭락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자가 무너지면 할 말 없지만 전자가 버텨준다면 폭락장은 없어요. 그래서 네. 박스장으로 보시면서 1호를 한번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올해 첫 라이브잖아요. 김작가 TV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랑 그리고 새해에는 보통 그런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버킷리스트라든가 목표들 어떻게 하면 좀 목표 이룰 수 있는지 이사님만의 네. 자기개발 방법 알려주시면서 오늘 올해는 방송 그러니까 보내도록 제가 작년에 이제 방송하면서 느꼈던 게 네.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힘들어하는 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힘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이 남과 반대로 할 때 성공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두려울 때 용기를 좀 내야 되고 네. 아까도 차트 몇 번 보여드렸지만 흥분할 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흥분할 때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해는 한번 좀 반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네. 주식 투자할 땐 질투하지 마세요. 음. 질투하면 뭐 찰리 몽고도 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질투하면 파멸을 이끈다. 질투가. 그러니까 이성 간의 관계에서 뭐 사람 심리라는 게 질투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질투를 뭐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질투를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거기에 그냥 그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그쵸,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질투를 하는 순간 나의 본연의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아니면 이걸 좀 바꿀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거 보고요. 그쪽으로 따라가요. 내 걸 버려버리고 결과 좋았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 두 가지 좀 아까 뭐 용기 좀 내시고 두려울 때 좀 용기 내고 네. 질투심을 좀 없애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올해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버킷리스트는 어쨌든 올해 뭐 있으세요? 올해 좀 작년에도 제가 책을 안 쓴 건 아닌데 네. 작년에는 작년에 몇 건 내셨죠? 한 3권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주린이 책. 네, 그다음에 공저가 2권이었나요? 네, 공저가 2권이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제 목표는 이제 저희 단독 책을 한 여러 개 쓰고 싶어요. 여러 개. 네, 여러 개 올해는 뭐 두 권도 아니고 여러 개. 쓰고 싶어요. 한 3권 이상은 쓰고 싶어요. 야, 이 말 뜻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봐야 됩니다. 단독 저서가 작년에 잘 됐구나. 너무 잘 됐어요. 아 맞아 맞아요. 몇 부 나갔죠? 거의 제가 하니까 한 최종적으로는 한 5, 6만 권 나간 거. 아 주식책 15만 부 뭐 이렇게 나가기 쉽지는 진짜 않죠. 쉽지 예. 않은데. 근데 어째 저 운이 너무 좋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작년 1월에 그때 나와가지고. 네. 근데 그 후로 사실 단독책을 2020년에 썼어요. 쓴 거는 20년이고 1월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단독책을 제가 써보질 못했는데 네. 이제 올해는 좀 열심히 저만의 좀 아이디어를 담은 책을 좀 많이 써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 좀 전달해 드리는 게 네. 저희 목. 그래서 올해도 주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했어요. 주말 다 포기. 그래서 가족과의 시간은 가끔씩은 보내시는 거죠? 네, 밥 먹을 때. 아니 밥 먹을 때는 와이스트리랑도 같이 보내잖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아예 뭐 이사님이 열심히 해서 그 버시는 돈들을 사실 뭐 가족도 분들이 네. 함께 누리시는 거니까 네네.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하는 방송은 저희 또 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이제 인사드릴 거고요. 저희 김작가 TV 첫 라이브였는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너무 시장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다고 여러분들 공포심 갖지 마시고 그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했던 말 중에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갖고 있는 기업이 지수 때문에 빠지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펀더멘탈 문제면은 좀 줄일 준비를 하시고 네. 그것만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인탑스도 물어보셨지만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고민을 하세요. 여기서 네. 더 갈 수 있는 뭐가 없으면 좀 줄이세요. 위쪽에서 그렇게 해서 좀 여유 가지고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펀더멘탈에 네. 문제가 없다면 시장의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지 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작년에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그 기업들 다 올라왔어요. 사실은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사님 이제 어디로 가시죠? 와이스트리 네, 12시 와이스트리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거기서 이제 조용히 있어요. 김정은 대표 혼자 다 하니까. 김영환 대표님이 마이크를 놓지 않는 분이에요. 네. 욕심이 조용히 많으셔.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마이크를 내가 독차지하겠다는. 네, 오늘 첫 새해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